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포토샵을 진도를 많이 나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지금 몇 번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GTQI 문제도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TQI는 일러스트레이터 CS4 이상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버전이 요즘 사용하는 최신 버전도 안 되고 CS4, 5, 6 정도에서 시험을 치시면 되는데 한국생산성본부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시험 볼 그 장소에 컴퓨터 버전은 무엇이 깔려 있는지 확인하시고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CS4, 5, 6 저는 5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서 CS4도 시험을 치를 수 있으니 CS4에 나와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CS5나 6에 더 확장된 툴이라든가 더 많은 메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툴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New를 선택하면 종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New 도큐멘트 대화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제목을 입력을 하시고 오늘은 첫째 날이므로 제가 첫째 날 다시 01이라고 하겠습니다. New 도큐멘트 프로파일 나와 있는데 프린트용이냐 용도를 지금 나타내는데 웹용이냐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니 프린트 사이즈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보면 A4, A3, B5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연습이기 때문에 예제에 맞는 사이즈를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500mm, 50cm 짜리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트보드는 1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1로 되어 있지요. 오케이 하면 50cm 짜리의 새로운 종이가 나타났습니다. 예제를 플레이스 시켜서 보고 할 거기 때문에 파일에서 플레이스를 실행을 하고 예제 파일을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 시킵니다. 외부 파일이 가지고 왔고 락을 걸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락을 실행합니다. 락 셀렉션 컨트롤 2번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선택 툴로 선택을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브젝트에 unlock all 하면 락을 걸었던 아래 보면 unlock all 하면 얘가 선택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컨트롤 2번을 누르면 락이 걸려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줌 툴, 돋보기 툴로 확대를 하고 텍스트를 읽으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툴을 캡처 받아서 놨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현재 사용하는 툴이고 이거는
예전 버전, CS4 버전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좀 비슷하죠? 전체 선택 툴,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선택하는 직접 선택 툴. 클릭을 하고 있으면 여기 보시면 삼각형에 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 셀렉션 툴. 그룹을 지었을 때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툴입니다. 마술봉 툴도 있고, 그 다음에 올가미 툴도 있습니다. 마술봉 툴과 올가미 툴은 포토샵에서 있는 툴을 가지고 와서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색상과 똑같은 스트로크를 선택을 하는 툴인데, 올가미는 선택을 해서 그 올가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도형이나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툴이 되겠지요. 펜 툴을 많이 사용을 하지요. 펜 툴, Add Anchor Point 툴, Delete Anchor Point 툴, Convert Anchor Point 툴. 그래서 펜 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점, 앵커 포인트 같은 거를 더하거나 또 삭제를 하거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그런 툴입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는 툴입니다. 그다음에 선 툴, 아크 툴, 스파이럴 툴, 레탱글 가이드 툴, 폴라 그리드 툴 이렇게 많은데 렉탱글 툴 사각형, 그 다음에 라운드 레탱글 툴 둥근 사각형 툴, 그 다음에 원 툴, 엘립스 툴, 폴리건 툴, 스타 툴, 플레어 툴 많은데 기본적인 것들만 하시면 나중에는 조금 확장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러쉬 툴, 그 다음에 펜슬 툴, 펜슬 툴도 보면 스무스 툴, 또 패스 이레이저 툴 나와 있는데 펜으로 그리고 또 이제 부드럽게 선을 부드럽게 만들고 다시 연필로 지우는 툴이겠지요. 브러쉬가 선으로 그려진다면 블락 브러쉬 툴은 면으로 그려지는 브러쉬 툴입니다. 지우개 툴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위 툴, 나이프 툴 변형하는 툴들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을 하거나 반사, 리플렉트 툴, 반사하는 툴, 그 다음에 스케일을 늘리는 스케일 툴, 쉐어 툴, 리쉐이프 툴, 위드 툴, 랩 툴, 트윌 툴, 펑커 많은데 이거 많은 것들을 다 할 시간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유사하고 그 다음에 메쉬 툴, 그라디언트 툴, 블렌드 툴, 스포이드 툴, 심볼 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심볼,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블렌드 정도까지 좀 어려운 기능들은 뭐 마스크, 패턴까지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필 툴, 그래서 면을 칠해지는 색상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원하는 색상을 넣으시면 되고 여기 빨간색은 이제 none, 아무것도 없게 하는 툴이겠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얘는 선에 대한 색상, 선이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위에 있는 색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컬러,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그 다음에 none. 그래서 여기서 none 해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놓고 윈도우를 보면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에센셜 해놓으면 이렇게 기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으로 나와 있고 자주 사용하는 툴만 빼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컬러 해서 나는 컬러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컬러만 빼고 스와치 색깔들 자주 사용하는 색깔들만 모아놓은 견본
색깔 2개만 저는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빼놓고 사용을 하시고, 저는 이 작업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그럼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세이브 워크스페이스 하고 언타이틀 워크스페이스. 그래서 저는 워크스페이스 다시 그냥 1로 오케이 하면 항상 요거 2개만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을 따닥 클릭해서 만들어 놓은 사이즈 안에 보이게 하고 확대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 오브젝트의 앵커점을 직접 선택하여 이동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는 수정 툴입니다. 직접 선택 툴, 부분 선택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거는 전체 선택 툴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겠죠. 다음에 펜 툴 많이 사용합니다. 펜 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펜 툴 보시면 펜 툴, add anchor point, delete anchor point, convert anchor point.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는 이 펜 툴을 먼저 기본이 되는 툴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쭉 밑에 나와 있고, 자, 펜 툴 사용하기. 자, 손바닥으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작업 도중에 손바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직선과 곡선으로 된 패스를 그릴 수 있다.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별표 3개. 이건 명칭이 되겠지요. 기준점,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기준점입니다. 세그먼트는 기준점과 기준점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 사선, 곡선. 그러니까 점과 점을 연결을 했을 때 얘네들을 다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그먼트라는 말보다 일반적으로 패스라는 말을 통틀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기준점, 기준점 사이를 연결이 저절로 됩니다. 방향점.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면 이런 방향점과 방향선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향점은 곡선을 그릴 때 기준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2개의 점을 말합니다. 방향선, 곡선을 그릴 때 기준점과 방향점을 이어주는 선입니다. 핸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직선과 사선, 곡선, 선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은 넌 투명하게 하고 선으로 작업을 하는데 지금 배경과 색상이 유사하므로 다른 색상을 선택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펜을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면 기준점이 생성이 되는데, 이때 점을 찍으면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는 세그먼트가 생깁니다. 그냥 통틀어서 패스라고도 하는데, 클릭하면 이렇게 선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삐뚤삐뚤 나오지요? 삐뚤삐뚤 나옵니다. 여기는 또 정확하게 나왔네요. 저는 정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면서 하시면 수직, 수평 45도로 얘네들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Shift 키 지금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수직 수평으로 만들어집니다. 45도도 만들어주고 지금 선을 더 밑으로 와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수정을 통해서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평 수직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선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로 와서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는 속성이 어떻다고 그랬죠? 따라옵니다. 그래서 따라올 때 이때 딜리트 키를 한번 눌러서 따라오는 거를 지우고 다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undo 컨트롤 Z는 되돌아가는 거지요. undo 또는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직접 선택 툴로 바뀌었네요. 네,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하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직선은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만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딜리트 키를 눌러도 거기밖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선택이 되어 있어야 완벽하게 지워지는 것입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지저분한 선들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우는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뭔가 작업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찌꺼기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선을 선택을 해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하고 여기는 안 선택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를 선택을 해서 방향키로 내렸더니 이렇게 해서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가 여기만 선택을 하면 얘만 내려가는 것이지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선을 선택을 해서 직접 선택 툴은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수정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전체는요. 전체는 이 선이 닿는 어디든지 다 전체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도 조금 삐뚤었다 하면 옆으로 이동을 하고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 예쁘게 고치시고 저는 시간 관계상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다 그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복사를 하는데 스트로크에 지금 1포인트입니다. 조금만 두껍게 해볼까요? 3포인트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선이 이렇게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에 대한 색상도 변경하면 이렇게 선 색상도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Alt를 누르면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Ctrl C, Ctrl V 하는 거하고 똑같죠? 네, 복사를 하는데 이때 Shift 키를 같이 누르면 똑바로 내려옵니다. Shift는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이동할 때도 복사할 때는 Alt를 그냥 누르지 말고 Shift 키까지 누르면 수직으로 내려와서 똑같은 지점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냥 클릭 하시면 되지만 나는 45도로 하고 싶다. 자, 여기만 하나만 선택됐기 때문에 제가 방향키를 눌러서 수정을 했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 자, 연결이 끊어졌으니까 다시 끝나는 지점에 가서 콕 찍으면 연결할 수 있게 펜 옆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Shift 키를 누르시면 45도로 45도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만 선택되어 있어서 전체 선택 툴로 선택을 하고 Alt 키를 누르면 복제가 되는데 Shift 키를 같이 눌러줘야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클릭,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한번 클릭을 하면 선택이 해제가 되지요. Shift 누르고 자, 또 일로 한번 오겠습니다. 그럼 컨트롤을 누른 채 한번 해제하고 다시 컨트롤 누른 채 해제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 해제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컨트롤을 눌러서 자, 이렇게 곡선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클릭을 한 채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방향선이 생깁니다. 클릭을 하고 마치고 살짝 이게 나갔는데 방향선이 생긴 상태에서 자, 진짜 잘하시는 분은 이거 안 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간격하고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곡선이 생깁니다. 컨트롤 눌러서 해제를 하고 클릭 드래그 지금도 그냥 클릭하시면 이렇게 방향선이 이쪽에 살아있기 때문에 일로 가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오지요. 그쵸? 되돌아가겠습니다. 언두, 단축키 언두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컨트롤 Z 되돌아간 후에 방향선 자체를 끊어주면 어디로든지 이 패스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해서 끊어주는 방법으로 해서 방향 자체를 틀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죠. 여기도 Alt로 끊고 그냥 끊습니다. Alt로 끊는 거는 포토샵에서 패스 만들 때 거기서는 그냥 끊어지지가 않고 Alt를 눌러야 끊어지는데 일러스트에서는 그냥 클릭만 해도 끊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누르고 완성. 자, 아래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한 번에 여기는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서 반씩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극 모양의 그 S라인 태극 모양도 이렇게 해서 그리면 완벽하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줘서 그리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려주고 다시 클릭 드래그 여기는 방향이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습니다. 드래그 여기도 Shift 키를 누르면서 또는 위치까지 맞춰가면서 하시면 완벽하게 그릴 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 정확히는 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Alt가 아니고 그냥 끊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클릭 또 따라왔죠? 한번 지워주면 됩니다.
있고, 자, 다시 연결하려면 다시 그 지점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수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클릭 눌러서 드래그, 클릭 직선 눌러서 드래그, 클릭 눌러서 드래그, 클릭. 직접 선택 툴, 수정 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쭉 한 번에 그리는 게 좋습니다. 클릭 눌러서 드래그, 클릭 눌러서 드래그, 클릭 눌러서 드래그. 조금 아래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르고 클릭 눌러서 드래그, 조금 이동하고 자르고 클릭. 여기가 조금 삐뚤었지요. 에디트에 언두. 다시 연결해서 클릭 눌러서 드래그, 자르고 드래그 하고 완성이 됐으면 컨트롤로 한번 찍고 손바닥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만들어 보았습니다. 빨간 보라색으로 두께를 조금 두껍게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자, 손바닥 아트보드로 제가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옆에다가 선택을 해서 옆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거 자, 여기에 단축키들을 모아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뷰에서 아웃라인 하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더 세세하게 얘네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뷰 아웃라인에서 다시 프리뷰로 해서 확인할 수 있고, 어머,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네요. 자, 이런 거는 윈도우에 스트로크를 꺼내면 여기 시작점과 접히는 부분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둥글둥글, 여기도 시작점도 너무 이렇게 직선이 마음에 안 들면 둥글둥글하게, 요거는 조금 더 패스보다 앞에 나오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자, 이렇게 단축키 되어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